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강도 25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모으다, 모이다 라는 의미의 회자가 되겠습니다. 모임이라는 의미의 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약자로 운자를 씀으로써 회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의 권력을 3분체계로 할 때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각 부처의 장들로 이루어진 미팅을 얘기합니다. 국무회의,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에는 처장, 장관, 실장, 그리고 이제 부통령급이 들어갈 수 있고요. 국무회의의 주재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특별시장이라든지 이제 그 전에 국립이었을 때의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이한 경우도 국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친회라고 하는 것은 성씨,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가죠. 강가는 실제 본관이 진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자는 달리 써도 본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종친회도 하나밖에 없죠. 물론 이 종친회도 이제 그 최초 시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파가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그 파별로 종친회가 만들어지지만 그냥 진주 강가라고 하는 종친회는 토탈리 하나인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이씨나 김씨나 박씨나 이렇게 본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본관에 따라서 종친회가 다 달리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친목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큰 그룹 안에서 각기 취미라든지 또는 종교라든지 하여튼 무언가가 같은 사람끼리 소모임을 하는 것을 친목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창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고요. 향후회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데 호남이 고향인 사람들의 호남향후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회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법이죠.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다수결 또는 특별 결의일 경우에는 다수결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통상 다수결은 과반수일 경우에 통과가 되지만 특별 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 회식 자리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은 회식이 통상적으로 업무 끝나고 나서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 회사 일의 연장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해서 이제 지금 회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못 살던 시절에는 회식 때가 결국 이제 고기도 먹어볼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기 때문에 회식이 그 근무의 연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영양 보충을 하던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수도 있고요.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수도 있고 어쨌든 관계된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회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합은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둘이 만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혼자는 회합이 안 되니까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셋이 만날 수도 있고 100명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고자가 되겠는데요. 쓰다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쓰다라는 말은 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다라는 말이 있죠. 이 쓰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떤 물건을 또는 사람을 쓰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 쓰다와는 관계가 없다. 이 쓰다는 맛이 쓰다. 라는 우리가 5가지 맛 중에서 쓴맛을 얘기하는 거죠. 맛이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맛이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서 쓰다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고민하면 걱정거리를 얘기합니다.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해결하기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일을 일부러 고통을 감수하는 일을 얘기하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쓰라린 일, 아픈 일을 얘기합니다. 고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다라는 뜻이고요. 노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을 처리하느라고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노고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런데 원래 노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이 부장님한테 부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는 노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뒤에 설사 존경 어미가 붙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 격식을 차리는 예절이 많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뭐 막 써도 뭐 상대방도 모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 마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가슴 아프고 또 번민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가 고생이란 뜻이고요. 락이 즐겁다는 뜻이죠. 이 동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함께하고 즐거운 일도 함께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젊었을 때부터 동고동락을 한 와이프를 이제 조강지처라고 해서
그 유교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세울 때 동고동락을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위국 공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고, 역시 회사에서도 회사 초기부터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졸이며, 이 고자가 쓸 고자니까 마음 졸이며 기대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몹시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세자가 되겠습니다. 세자는 가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늘다 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가늘다 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습니다. 세발낙지 그러면 가느다랗고 긴 발을 가진 낙지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long-legged octopus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네이버 사전에서 지금 row octopu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낙지라는 뜻입니다. 세발낙지는 산낙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세발낙지라는 원래 뜻은 row octopus가 아니고 가늘고, 그러니까 thin and long-legged라는 의미죠. 그 네이버 지식이나든지 이런 데 보면 세발낙지를 발이 3개인 낙지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낙지가 어떻게 발이 3개가 되겠습니까? 오징어류는 발이 10개고, 문어류는 발이 8개죠. 그러니까, 낙지는 문어의 하위이니까 발이 3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 요 세동이라는 말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죠. 이 세동이 가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심장 박동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움직임이 너무 미세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심장 박동이 빵 하고 울려줘야 그 좌심실에 있는 피가 그 전신으로 빵 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하니까 좌심실에 있는 피가 전신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동, 이걸 세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동을 제하는 것, 제가 뭐죠? 없애는 거죠. 이런 세동을, 심장의 세동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죠?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사람 인체에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 전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게 심장 박동기죠. 그 심장 박동기로 전기 그 자극을 줘서 이 세동이 원래 이런 박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심장마비는 30분 이내에 모든 조치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거나 모이는 데는 이 제세동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무조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요소를
세모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쓰면 되겠습니다.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이 세자가 가느다라는 거니까 작은이라는 의미로 써서 지극히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섬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약간의 그 눈빛만 달라지거나 얼굴 표정이 약간만 바뀌어도 딱 캐치해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처리해 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그 서버로서는 대단히 좋은 능력이죠.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고 꼼꼼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준다라는 뜻이고요. 세균은 아주 작은 균이란 뜻이죠. 그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그 원세포, 단세포도 이제 그 미생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아주 궁색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 여기서 생물이라 하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식물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생물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건 다 생물이에요. 아니 뭐 꼭 움직이지 않더라도 살아 있는 건 다 생물이죠. 그 살아 있는 생물의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얇은 혈관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대동맥 또는 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굵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각 이제 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세포와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영양분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다든지 이런 뭔가를 주고받을 때에는 세포하고 아주 밀착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신 곳곳에 나가야 되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얇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